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전 충남 통합 논의로 촉발된 광역시도 통합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정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방자치 틀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해석해보면 지금은 아니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지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일들이 있고 전남 대부흥의 길이 이제 시작이라며 출마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까지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는 그걸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길을 만드는데 앞으로 더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 충남을 필두로 촉발되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 예산과 권한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된 순간이라며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인센티브를 주어진다는 것이 또 그런 모델 케이스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 김 지사는 송년사에서 올해는 격동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새 희망을 싹 틔운 진짜 개벽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임 7년 동안 국고 예산이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고 1인당 개인 소득도 전국 12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며 전남 경제 중위권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AI와 에너지 수도로서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유치를 내년도 첫 과제로 내세우고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복합 쇼핑몰 착공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송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정신으로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고 실질적인 AI 행정을 실현한 데 이어 광주형 복지 모델 전국 확산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진전이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부강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 시장은 소각장 입지,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의혹과 도서관 붕괴 사고 등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광주 교육감 선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 지금의 광주 교육은 청렴도 하락과 불통행정으로 멈춰서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 대책과 민주적 행정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내년 광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람 사는 교육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교육 희망, 사람 사는 광주 교육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성홍 전 광주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광주교육 일자리 1만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교사 수업 시수를 줄이고 안전한 학교와 AI와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등 연평균 3,800개씩 4년 동안 1만 5천 개의 교육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상생을 통한 일자리 두 가지 축으로 한 15,000명의 일자리를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정선 현 교육감과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역시 내년 초 출판 기념회를 예고하는 등 물밑 행보로 차츰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년 실시될 광주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맞서는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 여부,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력 광주 방안,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여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여론조사 직합 논란이 끊이질 않는 등 인지도를 둘러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광주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광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보다 대출 횟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줄 거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열악한 자금 조달 구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금리와 대출금 회수.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중은행보다 상한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게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 회수를 굉장히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같은 고객들의 불만이 한국은행의 연구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이 연간 18만 건을 넘는 13년 동안의 대출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0.4%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금융기관들의 민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영세성이나 또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더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이유로 연구진은 시중은행보다 열악한 자금 조달 구조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즉 지자체 금고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해 준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좀 더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방은행 스스로도 예금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채나 외부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물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지역의 김양식장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선 기후변화로 앞으로는 해조류 양식이 불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김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 고흥의 한 위판장. 배에서 내려진 물김이 예년처럼 검붉은 빛을 띠지 못하고 누런색이 뚜렷합니다. 김이 누렇게 변하며 녹아내리는 황백화 현상 때문입니다. 황백화는 주로 김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성장이 멈추고 엽채가 녹아내리면서 생산량과 품질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이 원래는 한 3, 40cm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병이 맞으면은 이 김이 해생이 안 돼요. 이것은. 위판장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위판에 참여하는 어가수도 가져오는 물김의 양도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기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례없는 풍년으로 질 좋은 김까지 판로를 찾지 못해 바다에 버려졌지만 올해는 황백화로 작황이 급감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줄 치면 이 배가 딱 찼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저희가 120줄을 문대고 왔는데도 지금 예년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같은 황백화 피해는 올해 11월 벼농사의 모내기에 해당하는 채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과 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주요 양식지 전반으로 확산됐고 일부 지역은 피해율이 90%가 넘습니다. 부산의 낙동김 역시 잦은 가을비와 고수온 등 이상 기후로 엽채 탈락 피해와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같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했는데 올해같이 이래
김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는 처음이래요. 이래 30년 김하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지금은 50%가 지금 다 절단이지. 전문가들은 김과 같은 해조류는 한 장소에 부착해서 자라고 먹이를 자연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양식 품종 가운데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위험 지도에서는 70여 년 뒤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안 대부분에서 김과 미역 양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채묘 때부터 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묘가 불안전하게 되어버리면 그 해 생산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김 산업을 지탱해온 서남해안 양식 현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 해양경찰 함정정비를 총괄할 해양경찰 정비창이 목포 항만 일원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업무에 사용할 각종 집기류와 장비가 이미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을 점검하는 준공심사가 형식적인 것이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허사도에 건설 중인 해양경찰 정비창입니다. 연간 160척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전국 해경함정 정비를 총괄하는 본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달부터는 해양수산청의 준공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설계대로 안전하게 완공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런데 준공 승인을 앞둔 4층 규모의 정비창 건물 안을 살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이미 갖춰져 있고 전기 사용도 가능한 상태. 강당 역시 책상과 의자 등 각종 집기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 당장이라도 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멍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면 바로 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지kim도 없이 한다고 하면 현행 항만법은 준공 승인 전 항만시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전 가구나 집기 반입은 실제 사용이나 점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질 경우 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을 하려면은 저희한테 준공 전 사용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해경정비청은 그런 게 돼 있나요? 아직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장비를 반입해 놓고도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정비창은 어떤 차량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공사 지연 등으로 개창 시기가 늦어진 데다 다음 달 개창에 대비해 업무 준비 차원에서 집기를 반입했을 뿐 실제 직원들의 근무나 건물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 이전에는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방호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 등을 최종 점검하는 준공심사. 하지만 준공 승인 이전부터 사실상 사용 준비가 끝난 국가시설을 두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준공심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 상태로 발견된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곡성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난 사고로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곡성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인 4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명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미진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를 공항 안전운영 기준 위반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이 법령이 정한 관련 안전 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 관리된 만큼 국토부의 재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가가 잘못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결과라며 정부는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관리 책임을 통감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